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역사교사 17명이 이게 중국의 중화 패권주의 역사 왜곡, 일본의 극우 역사 왜곡, 식민사학, 이것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저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올바른 역사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들을 줘야 되겠다 해서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집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민족은 단군의 자손이고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느닷없이 고조선도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고조선과 우리 역사를 왜곡한 이유와 내용을 알아볼까요? 하면서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소개한 겁니다. 이 내용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은요, 원래 설립 동기에 충실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거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러한 계기와 시간들을 많이 만드는 거다라고 해서 자료도 만들고 배부하고 그런 것들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 동북아 역사재단의 설립 동기가 되겠죠. 설립 목적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2-1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자료집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기사에 통해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시정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사의 진실과 우리 역사에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저버려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일본의 눈치를 보는, 그래서 그런 외교적 문제가 민감하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외교의 주체는요, 사멸해 버리고 맙니다. 왜요? 역사를 잃어버렸는데 그 외교를 추구할 주체가 어디에 존재하게 되겠습니까? 역사를 잃으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20세기에요. 일본이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조선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해서 조선을 강제 점령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초기에 그렇게 해서 조선을 자기가 강권 통치로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나요? 원래 일본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의 특성은 다른 유럽의 제국주의 특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일본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천황 지배 이데올로기입니다. 천황이라고 하는 신성한 존재 하에 절대적인 복종하는 나머지의 신민들, 그리고 천황을 정점으로 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나머지 민족과 국가들이 다 지배받는 영구 식민지, 이것이 바로 천황 이데올로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후에 일본이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 이데올로기를 정리하지 못했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교과서 왜곡 문제라든가 또는 그 일본군 성노예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추구했던 핵심적인 정책은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나라의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거였습니다. 조선어 말살 정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역사를 체계적으로 자기네들 제국주의 입장에서 제국주의 역사학과 제국주의 고고학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의 사유와 의식과 사람의 정체성은요, 언어를 잃어버리면, 역사를 잃어버리면 마음껏 농락하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손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수립했던 역사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국의 면면이 이어져온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손을 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단추만 잘못
꿰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 첫 단추가 뭐냐면 한국사의 처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사의 처음을 무엇으로 만들어 놓느냐? 지금 일본의 지배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정당하고 당연하고 역사적인 과정의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한국의 역사는 뭐냐 하면 옛날부터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역사로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스스로는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주체성이 없는 역사, 처음부터 중국과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만 정체를 벗어나서 살아나갈 수 있는 민족, 그런 나라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면, 그런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역사를 창안해내면 이 민족에 대한 지배는 아주 전면적이고도 아주 명쾌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처음 출발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역사의 첫 국가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고조선의 역사를요 어떻게 했냐?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본이 우리 역사의 시원 자체를 손대기 전에는요, 그 당시 우리 민족은요 면면이 내려온 그 단군의 이야기를 신화로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신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신화라는 게 뭐냐 하면 역사가 아닌 별개의 이야기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만들어진 이후, 그러면 그 전 신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역사가 아닌 것으로 돼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년 9월 달에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발언했냐 하면 종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문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이야기하는 논리죠. 근데 그 소식을 접하고 소위 그 정신대 일본군 이제 성노예 피해자인 강일출 할머니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살아있는 증거인데 이것이 사람인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노다가 실증적인 역사의 사실을 증언한 걸까요? 아니면 강일출 할머니 피해자가 증언한 것이 실증적인 역사적 증언일까요? 명백하잖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폭력하고 누군가를 죽인 다음에 내가 죽였다는 문서적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때린 기억이 없으면 그 폭력과 살인이 없었던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가 아직도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고스란히 사실은 굉장히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표현과 그런 그 구성들을 통해서 여전히 정설로 지금 우리들 역사 교육에 실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